모든 물가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올라? 우리 회사가 못 돼서?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월급. 이게 왜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걸까요? 오늘 어쩌다 경제에서는 왜 이렇게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따라와!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각 생산 요소는 생산성에 비례하는 소득을 얻게 된다. 물론 생산성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받는 월급에 늘 불만을 품고 살죠.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생산성에 맞게 주어져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보면 경제학이 잘못했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있습니다. 다른 경제학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이런 이론이 존재하죠. 근로자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즉,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 임금 이론. 시장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인데요. 저라도 월급을 올려주면 정말 효율이며 생산성이 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이론은 조지 에컬로프 교수의 논문 Gift Exchange and Efficiency Wage Theory for Views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논문 Equilibrium Unemployment as a Worker Discipline Device에 의해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높은 임금이 생산성을 유발하는 원인은 뭘까요? 4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 해이 이론입니다. 균형 임금을 주었을 때는 직원의 근무 태만으로 실직을 하더라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받는 만큼 대충 일하자.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분들, 만족스럽지 않은 월급으로 인해서 열정이 바사삭 식어버린 분들, 그런 노동자들에게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젠 대충 일했다간 언제든지 잘릴 수도 있다는 걸. 그러면 이 정도의 임금을 주는 회사를 찾기도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이겁니다. 높은 임금은 높은 생산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직 방지 이론입니다. 조금 전 한 얘기와 비슷한데요.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직률은 감소하게 되겠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기존 인원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 교육 비용 등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임금을 올릴수록 직원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올라갈 것이고요. 이게 바로 윈윈이겠죠? 세 번째, 역선택 방지 이론입니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생산성이 높은, 다시 말해 유능한 근로자들이 입사 지원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는 건데요. 연봉이 높을수록 그에 맞는 능력을 가진 지원자가 생길 것이고 이로써 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스포츠 구단에서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마지막으로 4번째, 바로 영양 이론입니다. 요즘 밥값 너무 올라서 다들 아낀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는 분들 너무 많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말이에요.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는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는 영양 상태가 더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높은 임금을 받은 노동자일수록 식단의 질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고 건강 상태가 개선돼서 생산성이 오르겠죠. 정말 이 이론대로 임금을 올려주면 생산성이 오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2015년 미국의 신용카드 결제 회사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사장 댄 프라이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회사의 직원은 120명, 평균 연봉은 48,000달러. 사장의 연봉은 100만 달러였으나 평균 연봉을 7만 달러로 낮추고 그것을 위해 사장도 7만 달러만 받겠다고 파격 선언을 합니다. 당시 그의 파격적인 결정은 실질 임금이 제자리를 걷는 가운데 최고 경영자의 연봉만 치솟던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는데요. 그해 4월 7만 달러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2명의 직원이 사표를 던졌다고 해요. 방만 경영으로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만큼 역풍도 거셌다고 하는데요.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과도한 임금이 노동자를 게으르게 만들고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문매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댄 프라이스는 주식을 팔고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경영 악화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출 2배, 수익 2배 상승, 직원도 10명이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고객 유지 비용도 이전보다 상승,
월 평균 30건이던 고객 문의는 2,000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깜짝 선언 이후 한 주 동안 이 회사에는 이력서가 무려 4,500통이나 올렸다고 하네요. 와, 임금 상승이 쏘아올린 거대한 변화임에 틀림이 없네요.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임금 때문이죠. 그런데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임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생산성이 저하되겠죠. 이를 두고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먼저 아니냐며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죠. 일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나에게 맞는 일을 하고 만족스러울 만큼 높은 임금을 받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왕이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우리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자고요. 지금까지 어쩌다 경제 전아림이었습니다.